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크게 밀렸는데요. 반면 해외 시장은 계속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FOMC 이벤트가 있었던 미국 시장은 회의 전에도 변동성을 계속 죽였고 성명문 발표 이후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신고가를 갱신해가면서 지수를 상승시키고 변동성을 죽였는데요. 일부 언론이 이 테이퍼링이니 금리 인상이니 약을 팔면서 공포 팔이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나저나 한국 시장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또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시작 전에 동시효과와 선물 동시효과가 나름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현물 동시효과도요. 출발 직후 바로 밀어버리면서 거의 스트레이트로 시장을 꺾었다고 할 정도로 급락이 나왔죠. 개장 후 2분 만에 갭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보합까지 밀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2분 사이에 롱 포지션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분 동안 394포인트까지 무려 고점 대비 2.5포인트를 5분봉 하나에 다 밀어버렸어요. 그렇게까지 급하게 던질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과격한 현물 매도가 나왔고 그에 비해서 선물 매도는 한 박자 늦게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는 급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첫 5분봉을 강하게 얻어맞고 나서 선물 매도를 강화했는데 사실 장 초반 30분이 2천억 넘는 현물 매도가 나왔지만 선물은 무려 5천억 원을 매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초반에 언더슈팅은 18분 정도에 마무리되고 첫 30분 봉은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외국인들은 지수가 점진적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물 매도를 계속 내놓았고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어서 전일 잡은 롱 포지션을 청산해버렸습니다. 게다가 10시 30분 이후 홍콩 시장이 또 밀리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강화하기 시작해서 11시 40분에는 기어코 선물 매도 1조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 들어온 선물 매수가 모두 나와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어제는 그렇게 강세뷰를 가졌다가 오늘은 이게 뭐냐 하실 수 있겠지만 누구든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어제 롱을 잡았다고 그리고 오늘 롱을 다 꺾었다라고 해서 이익이 크게 났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진입과 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 충격 비용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고라서도 포지션을 꺾은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추가 상승의 조건들이 온전히 갖추어졌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일 수 있겠죠. 물론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FOMC 이후 지수가 제법 반등을 해서 다시 392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바보짓을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바보짓처럼 보일 수 있어도 확인하고 가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393.85부터 풋매도를 치다가 392가 깨지는 순간 모두 손절을 해버렸고 풋 감마가 살아나는 것은 392가 깨지고 나서부터였기 때문에 사실 데미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풋매도 손절하지 않았다면 감마에 쳐맞아서 종가에 오버나이트한 마음이 그닥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연말로 갈수록 올해 번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저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클로징 시즌에는 시장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갈 법도 한 자리에서 그냥 난 이걸로 만족하면서 포지션을 닫아버린 바람에 도루묵이 되는 식으로요. 다시 시장 리뷰로 돌아가면 외국인들은 장중에 1조 2천억 가까운 선물 매도를 하면서 포지션을 다 치워버렸고 새로 포지션을 짤 준비가 됐습니다. 덕분에 오후장 들어서는 베이시스가 많이 나빠졌는데요. 프로그램 매도도 제법 세게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오늘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 카카오 땡땡 상장으로 자금이 몰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처음에 현선물 매도한 거야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정도고 본격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한 것은 홍콩 시장이 하락 이후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인덱스에 대한 매도로 시장이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한국 시장의 특징은 기관들이 옵션 매도가 들어온 것인데요.
장 초반 하락 때 콜 매도 중심이 대량 매도를 쌓으면서 지수를 눌러댔고 홍콩 시장 개장 이후에는 더욱 매도를 늘려서 콜 매도 25,000개, 풋 매도 5,000개의 델타 숏 양매도를 쌓았는데요. 개인들은 밀릴 때마다 콜 매수를 늘렸지만 이 길 다시 39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콜옵션 매수 단가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풋옵션이 막판에 390포인트를 깨면서 고평가돼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380 이하의 풋옵션들은 저는 시세가 웬만해서는 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기관들이 옵션 매도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이제 잔존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시장이 상하단폭은 확정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청자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특정 행사 가격을 언급하고 또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컨빅션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맞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죠. 저는 훈련된 트레이더로서 손실을 빠르게 끊어내고 또 뒤집고 휴식하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제가 너무 강하게 컨빅션을 갖는 게 또 이야기하는 게 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대응 전략을 좀 순한 맛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예 얘기 안 하면 제 채널이 정체성이 없어지겠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유럽 세션 가야 되겠네요. 유럽 증시는 FOMC 이벤트를 앞두고 그냥 또 조용했어요. 근데 FOMC 이벤트 이후에는 지수 선물이 폭등을 해서 유럽장 마감하고 나서죠. 드디어 닥스 선물이 16,000포인트를 넘겼어요. 이게 아래 꼬리 달고 4연속 양봉이면 뭐 다운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 전에 그 ECB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유럽 시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이 이제 16,024포인트인데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계속 돌파해서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유럽 증시 특징이 그래요. 오랫동안 횡보하고 나며 방향성을 나중에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방향성은 상당히 길게 갑니다. 멋 모르고 역추세 잡았다가 아주 아작이 나요. 어쨌든 제가 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FOMC 이벤트라고 했잖아요. 이벤트 전과 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FOMC 이벤트 전. 통화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있었습니다. 유로존 통화의 하락은 옵션 만기로 좀 제한된 수준이었지만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멕시코 페소화는 미국 세션 시작하자마자 완전 언더슈팅이 나요. 또한 유가 약세로 루니도 언더슈팅 났었죠. 유럽 세션에서 나름 강세였던 오지달러도 이 미국 세션 들어와서는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 모든 게 FOMC 이후에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즉 유로화는 강하게 반전하고 상승 반전하고 특히 멕시코 페소화는 바닥에서 거의 플러스 2% 상승을 합니다. 루니도 오지도 모두 강한 반전을 했고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눌렸던 골드는 유럽 세션에서 좀 반등한가 싶었더니 미국 시장 개장 1시간 앞두고 현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유럽 마감까지 1760달러 초반까지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려요. 근데 이것도 FOMC 이후에는 급반등하게 됩니다. 어제 발표된 ADP 비농업 고용자 수가 57만 1000건으로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상회한 것도 그렇고 또 전월 대비로도 아주 잘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채권 시장 하락과 골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될 부분이 FOMC 이후에는 골드가 바닥을 치고 상당량 반등했거든요. 근데 채권은 반등에 실패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FOMC 전에는 골드가 밀렸다. 하지만 이후에는 적자는 반등을 했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기름은 아시아 세션에서 하락을 시작해서 계속 밀리고 밀려서 결국 새벽에 79달러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간신히 80달러대로 올라와서 마감하긴 했지만 오펙 플러스 회담을 앞두고 계속 밀려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 밖에 구리도 어제 톤당 9,500달러의 벽을 또 넘는데 실패하자 LME 세션 마감 때 손절매가 나오면서 톤당 9,45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장 초반에 잠깐 흔드는가 싶었지만 FOMC 때까지는 최대한 매매를 참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변동성 선물이 일시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채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했고 FOMC 성명서 발표된 새벽 3시에는 바로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폭등을 해요. 이때 그 변동성 하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변동성이 드디어 15포인트대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변동성이 음봉을 맞았으니 이제 다 온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 내내 그랬듯이 과연 변동성 15포인트에서는 바닥을 찍고 다시 변동성이 폭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시장에 쓸데없는 우려가 많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변동성 음봉이 일종의 커피큘레이션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공포 약팔이들 말이죠. 테이퍼링 시작되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 미국 시장이 계속 오르자 그러면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이 나오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정작 테이퍼링 선언하자 시장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숏돌이들이 항복을 좀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ADP 고용보고서 잘 나온 것도 그렇지만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66.7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료를 집계한 199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논팜 고용지수가 발표되죠. 여기까지 잘 나오면 미국채가 아마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증시가 과연 부러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 더 폭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한국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일입니다만 어쨌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별 종목 더 보면 그냥 다 올라서 말을 할 게 없지만 테슬라가 대장주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 나스닥 종목들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러셀이 엄청 오르고 있는데 어제도 개장 초에 폭등을 해서 결국 2%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러셀이 상승은 잡주들이 좀 오른 게 우려돼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하락할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간만에 로빈후드가 5.86% 상승으로 마감했고 기름 주식들은 조금 눌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시장은 강세장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신고가가 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참 뭐 하는 거냐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이거 그러면 업사이드가 크지 않는가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미국이 실적 상향 추이와 우리 시장이 어떤 그런 기업 이익 실적 추이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꺾였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괴리도가 굉장합니다. 한국 시장 11월 물 옵션은 이제 아래쪽과 위쪽이 막혀있을 최악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11월 물에 폭등이 나온 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제 하락 많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또 3,000포인트에서 얻어맞는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어제 그렇게 롱을 다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밥 먹듯이 롱과 숏을 뒤집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외국인들은 그런 거 망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익이냐 손실이냐 그걸 떠나서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되는 게 거래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지난 10월에 코스닥이 분명히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저는 오늘 한국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 계획이고 그 대신 이제 어떤 전략을 갖고 롱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멤버십 회원들께만 이야기를 할게요. 하지만 저희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제가 이번 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롱을 잡을지 아마 짐작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아마 롱 포지션을 꽤나 오래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당월물은 양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롱 포지션을 어떻게 해지를 할 것인지를 아마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전 자신 있게 롱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오펙 미팅 전에 이미 80불대까지 밀어놨었는데 업사이드는 분명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숏을 잡을 생각은 아직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콜옵션을 잡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주말을 지금 앞두고 있고 또 잔존일도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기름들이 주요 2평을 깬 상태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언더슈팅이 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에 대해서는 롱 관점은 갖고는 있지만 롱을 잡지 않고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기름 풋옵션 매도를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계절적 수요도 있고 해서 분명 기름은 하방 경직은 보여줄 것 같은데 하방 경직 확인하고 나서
롱을 잡아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